안녕하세요. 찰리브라입니다. 제가 이제 보통 보는 사람들 중에 일반적으로 이제 해외 차티스 중에 XRP가 좀 상승할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한 지난주까진 많이 없었어요. 근데 어저께랑 오늘 새벽까지 이제 제가 이제 많이 보고 있는 사람들 중에 좀 유명하기도 하고 좀 잘 맞추는 사람들 중에 XRP가 지금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향후 시장을 봐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또다시 많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XRP만 사고팔고 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전부 다 취급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XRP만 지금 현재 이제 제자리에 있는데 이 첫 번째 차트에서 이제 이 사람이 말하는 거는 30% 정도의 상승이 있을 수 있을 것 같다. 라는 얘기를 일단은 해요. 그래서 기간을 조금 더 이제 조금 넓게 보시면서 이제 너무 상대적 박탈감을 많이 느끼지 마시고 그냥 보세요. 어차피 저는 선후의 문제지 다 어느 정도 키 맞추면 다 할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오스도 마찬가지로 이오스도 어저께 BSN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뭐 ESN이라든가 뭐 네오라든가 이런 게 좀 찔끔 올랐는데 뭐 네오가 약간은 더 올랐죠. 근데 저 뭐 이오스보다는 좀 네오를 더 비중을 더 BSN 때문에 더 많이 두고 이제 집중을 했었는데 이오스에 관해서 이제 루크 마틴이 얘기를 하거든요. 이 사람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적중력은 있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10월 달이 되기 전에 그러니까 9월 달 말까지죠. 9월 달 말까지 이오스 가격이 지금보다 한 2배 정도까지는 올라갈 거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거든요. 그래서 꼭 100% 된다 이런 사람들이 얘기했다고 해서 100% 된다라는 어떤 그런 확신보다 그래도 이더리움이 상승하기 전에 이더리움의 상승에 관해서도 마친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 같은 경우는 그리고 팔로우가 21만 명 정도 돼요. 인지도가 어느 정도 있는 사람이에요. 매스미디어에도 종종 이제 나와서 얘기를 잘 하고 그래서 이오스를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도 계속 쭉 지켜보세요. 여태까지 이제 다른 코인 막 올라갈 때 많이 못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좀 참으시고 잘 지켜보시고 자 그리고 이더리움에 관해서 이더리움도 마찬가지로 못 올라가고 있는데 이 사람 같은 경우도 제가 뭐 한 1년 정도 추종을 많이 했구나. 근데 네임돼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간혹가다 잘 맞히더라고요. 제가 이제 가만히 보니까. 지금 현재 큰 그 어센딩 트라이앵글 패턴이 지금 있는데 자기네 아버지가 4만 달러어치 이더리움을 샀대요. 그래서 본인이 여기다가 이걸 올려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 표시한 부분 있죠. 여기 표시한 부분을 보면 12일 날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서부터 2, 3일 안에는 뭔가 이더리움 쪽에서 변화가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해서 저 같은 경우도 뭐, 이더리움을 뭐 27만 3천 원인가? 거기가 마지막 이제 추매 타임으로 보고 매수를 진행했었거든요. 그래서 하반기 장세는 아마 이더리움이 이끄는 알트코인 장세가 지금 이더리움 본인은 가만히 있지만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제가 이제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많은 차티스들이 연말까지 한 100만 원 선후루에서 보고 있다. 근데 이더리움뿐만 아니라 나머지 아마 알트코인들도 어느 정도 언저리까지는 갈 거라고 생각하고 비트코인도 분명히 이제 수익을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바라보는 관점은 한 1,700만 원 정도? 그 정도 언저리에서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자, 어센딩 트라이앵글, 이더리움, 그리고 그레이스케일 자산운용사에서 XRP에 관해서 이제 소개를 하는데 뭐 주기적으로 소개를 하잖아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 XRP만 못 올라간 상황에서 XRP를 광고를 하니까 여기다 이제 얘기를 하니까 한 1000명이 좋아요를 눌렀어요. 근데 항상 제가 느끼는 거지만 참 커뮤니티 파워가 대단하구나 이런 걸 느껴요.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이제 한 가지 제가 항상 느끼는 거지만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지만 여러분들도 아마 유튜브 하시는 분들이나 여러분들 보시면서 느끼실 거예요. 아, 이 사람은 어그로꾼이구나. 이 사람은 시세 분출한다고 계속 얘기하면서 어그로꾼이구나. 그리고 이 사람은 진짜 XRP에 관한 전문 지식이 있고 애정으로 그 코인을 다루는구나 생각을 하는구나. 근데 제가 여기 보세요. 진짜 XRP 전문 유튜버와 어그로꾼을 가려서 생각하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저도 마찬가지야. XRP라는 그 단어를 집어넣어서 썸네일을 만들거나 제목을 만들면 다른 때보다 조회수가 많이 나오는 건 사실이에요. 그건 분명히 사실이야. 근데 그걸 가려서 봐야 된다는 거죠. 사람들은 유튜브 하는 사람들은 시청률이 올라가야 광고비도 많이 올라가고 본인 후원도 많이 들어오고 하니까 본인들은 그렇게 하는 거야. 근데 그 사람들이 진짜 전문적인 지식이 있다고 저는 생각 안 하거든요. 제가 생각해서 한국에서 진짜 XRP에 관해서 전문적이고
순수하게 진짜 애정을 갖고 리플 코인에 관해서 다룬 사람은 리플 마니아 채널 단 한 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외에 토마토님도 있고 뭐 그 외에 다른 분들도 있는데, 토마토님 같은 경우는 그냥 분석이라기보다는 원래 있는 뉴스를 힘들게 다 써머리 해가지고 다 이렇게 보여주시는 분이잖아요. 그분도 괜찮고, 특히나 이제 제가 제일 괜찮게 순수하게 진짜 이 사람은 진짜 괜찮게 보는 사람이 리플 마니아 단 한 명밖에 없다는 거죠. 예, 그렇다고 이분이 내가 보기에는 돈을 뭐 엄청 많이 벌겠다, 가정생활이 어려워가지고 뭐 유튜브 해가지고 뭐 광고비를 많이 벌겠다 해서 막 어그로 끌어가지고 막 이런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딱 사람 말하는 거 보고 목소리 들어보면 딱 알잖아요. 사람을. 여러분들 연세 있으니까 아마 그런 거 느끼실 거예요. 예, 어쨌건 제가 느끼는 걸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자, 그리고 디지털 커런시 그룹에서 여기 보면 그 직접적으로 이제 텍세이션에 관한 조직을 꾸리기 위한 어떤 특별 인재를 초빙한다. 뭐 그래서 사람을 더 뽑나 봐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런 걸 또 보셔야 돼. 내가 어떤 코인을 샀는데 그 코인사에서 지속적으로 개발자를 뽑아. 그리고 사원을 계속 뽑아. 세금 관계이든 법적 관계이든, 그러면 분명히 뭔가 빌드업이 직접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클리를 내보내든, 개발자가 위클리를 주기적으로 와서 언급을 하든, 아니면 뭐 원슬리를 내든, 그렇게 주기적인 업데이트, 지금 현재 상황을 말하지 않는 코인들은 죽은 코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근데 아마 대부분의 진짜 괜찮은 코인들은 주기적으로 계속 업데이트가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뭐 유튜브에서 진행을 하던, 아니면 뭐 톡방에서 진행을 하던, 예, 그게 이제 당연한 거죠. 그렇게 되는 게. 그리고 그레이스켈 자산운용사 오늘 새벽에 나온 포트폴리오 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또 알트코인이 막 올라가고 비트코인이 수익이 없으니까, 여기서 만약에 알트코인이 수익이 더 좋잖아요. 한 달 동안? 그러면 또 사람들이 그러겠지. 야, 비트코인 끝났어. 비트코인 도미넌스 깨졌어. 비트코인 더 이상 먹을 거 없어. 근데 사람들이 되게 간사하다는 거죠. 유튜브 하는 사람들도 되게 간사한 게 뭐냐면, 비트코인이 막 상승해서 알트코인 도미넌스가 막 깨지잖아요. 그러면 알트코인 다 죽는데 수익 날 건 비트코인 밖에 없다 라고 또 얘기를 해. 그래 놓고 알트코인이 막 올라가기 시작하면 또 얘기를 싹 바꿔. 예. 스무스하게 또 언제 되게 뻔뻔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근데 저는 얼굴에 철판 깔고 그렇게 못하겠어. 그리고 어떤 코인은 뭐 죽었대, 쓰레기래, 상승 못한대, 그렇게 얘기해놓고 상승하면 슬쩍 그냥 거기다 숟가락 얹어가지고 딱 등장해가지고 막. 근데 제가 어떤 사람들이라고 말을 안 해도 아마 아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리고 이오스가 중국 코인이다, 미국 코인이다, 이런 거에 관해서 분쟁을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게 뭐가 중요한데요? 매스미디어에 세뇌돼가지고 사람들은 색깔론을 대입해. 미국 편이냐 중국 편이냐, 뭐 어디냐, 뭐 흑인이냐 백인이냐. 근데 되게 아이러니한 게 뭔지 아세요? 비트코인에 관한 장악력을 가장 많이 가진 거는 아무리 15%가 까졌다고 하더라도 중국이에요. 자, 비트메인에서 지금 제일 최승 기종으로 뽑아내는 S19이라는 기종이 있죠. 그걸 만약에 시장에 그게 9월달인가 10월달 정도에 풀린다고 알고 있는데, 그게 풀리기 시작하면 분명히 누군가가 해시레이트를 분명히 올려놓고 난이도를 올려놓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채굴기를 확보 못한 데는 또 결국엔 그 영역을 뺏겨가지고 비트코인 캐시나 아니면 다른 쪽으로 또 갈 수밖에 없어. 그죠? 그것까지 다 계산해서 어떤 집중화된, 어떤 중앙 집권화된 비트코인 진영에서는 그걸 움직이는데, 사실은 채굴 쪽에 관해서는 중국이 꽉 잡고 있다는 거죠, 아직까지도. 근데 아이러니한 건 뭐냐면, 자 보세요. 그레이스켈 자산운용사의 포트폴리오 중에 80%가 비트코인이야. 이거 달러로 매집을 해놨어. 되게 아이러니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양쪽이 다 메커니즘적으로 중국이든 미국이든 다 연결돼 있다고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오스도 마찬가지야. 데인 라이머가 미국 사람이잖아요. 근데 여기에 대부분의 어떤 그 지분은 중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어. 그럼 이게 정체성이 중국 코인이에요, 미국 코인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걸 가리는 게 사실은 의미가 없다니까요. 왜 그거를 자꾸 가리려고 하지? 그러니까 한국에서만 되게 오래 계신 분들 있죠. 그 유튜브에서 이상한 유튜브 보고 색깔론을 대입한 사람들. 저는 다 가서 오랫동안 살아보고 자국에 있는 사람들하고 일도 다 해보고 유럽에 가서도 일도 해보고 뭐 세금도 내보고 뭐 이런 사람, 뭐 하다못해 이제 흑인하고도 일을 해보고 하니까, 저는 솔직히 피부색만 틀리지 다 똑같이 칼에 맞으면은
똑같은 붉은 피 나오는 인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진짜 틀린 거는 각 인종마다 특성은 분명히 있어요. 게으른 거, 거짓말 잘하는 거, 또 뭐 잘난 체 잘하는 거, 목소리 큰 거, 자존심 센 거, 뭐 잔머리 잘 굴리는 거, 그런 특성이 다 있긴 있어요. 근데 한국 사람이 제가 인종적으로 봤을 때 전 세계에서 인종적으로 가장 뛰어나. 이거는 제가 한국 사람이라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진짜 제가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진짜 제일 부지런해요. 예, 잔머리 안 쓰고. 근데 러시아 애들도 이제 제가 느낀 거를 말씀드리면 제가 경험한 바로는 되게 약어 빠졌어요. 예, 뒤통수 되게 잘 쳐. 그리고 제가 대부분이 그런 건 아닌데 좀 그래요. 그리고 실제로 이탈리아 사람들이 어떤 게 있냐면 한국 사람하고 좀 비슷해. 진짜로 그래요. 이게 매스미디어에 나온 얘기가 아니라 진짜 다혈질이야. 똑같아. 한국 사람하고. 성격 급하고. 예, 갑자기 말이 이제 삼천포로 잠깐 빠졌는데, 자, 여기 그래서 어쨌건 별로 변한 건 없어요. 지금 상황에. 그리고 XRP만 지금 현재 많이 안 가 있는 상태예요. 상승 추세가 지금 현재 없는 상태고, 이 그레이스케일 자산운용사의 이제 포트폴리오를 되게 어떻게 보면 무시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글렌 허친슨이라는 사람이 DCG 그룹의 이사라고 제가 말씀드려서 어떤 분이 어저께 이거를 분석을 하셨나봐요. 조사를 하셨나봐. 근데 그래서 뭐 이런 사람 뭐 별거 아니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분석한 어떤 그 영상을 거기다 올려드렸어요. 글렌 허친슨이라는 사람이 뉴욕 연방준비은행에 현재 2020년에 이사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건 CBOE CM이 비트코인 선물 거래 그 상품에 관해서 직접적으로 관여가 돼 있는 기관의 전체적인 지분의 오너라니까요. 그거를 모르니까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분 같은 경우. 그러니까 분석을 하더라도 그냥 수박 겉핥기 식으로 하면 어쨌든 그런 확신을 못 갖는다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건 여기 들어가 있는 포트폴리오에는 미국 20대 자산운용사 기관 투자가들이 투자가 돼 있어요. 참고로 아크 인베스먼트하고 록펠러 재단에서도 투자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좀 말이 길었는데, 그리고 라울 파리라는 분이 있거든요. 전 골드만삭스 임원인 사람이 있는데, 우리네는 솔직히 그렇잖아요. 차트를 볼 때 4시간, 1일짜리 이런 거를 위주로 되게 많이 보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런 특히나 이제 변동성이 심한 암호 자산을 보실 때는 먼슬리를 되게 많이 봐야 돼요. 그러니까 1년짜리도 봐야 되지만 먼슬리를 되게 많이 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조금 낮추면 이제 주봉을 많이 저는 좀 그런 거 위주로 많이 보거든요. 근데 라울팔이 오랜만에 이제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먼슬리예요. 이건 먼슬리 건데 하락 트렌드를 강하게 돌파를 해서 상승 추세가 지속적으로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를 오늘 새벽에 했거든요. 자, 예전에 5월 15일 날 골드만삭스 임원이 비트코인 6억 원까지 열려 있다. 이때는 시세가 그렇게 많이 썩 지금같이 어느 정도 올라가진 않았었어요. 근데 보시면 이런 얘기를 또 오늘 새벽에 했죠. 그러니까 일관성이 있게 본인의 얘기를 하고 차트를 그려서 얘기를 하는 거야. 이런 분석을 할 때 일관성도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생태계 단단히 구축된다면 비트코인 47만 6천 달러까지 열려 있다. 진짜 이렇게 언제까지 갈진 모르죠. 근데 저는 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생각했던 거는 몇 년 안에 3억 5천 정도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또 중장기적으로 또 이 정도 금액까지 보고 있네요. 저보다 이런 사람이 말하는 게 더 어느 정도 신뢰성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특히나 뭐 매스미디어에 어떤 그 매수돼가지고 뭐 이렇게 대중들을 뭐라고 해 페이크의 어떤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이제 저는 이 사람을 생각하고 디지털 금이라는 인식이 확고히 할 수 있을까 이런 얘기를 하는데 금 시총이 현재 이제 8조 달러래요.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이 시가총액의 2.2% 수준에 불과하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금 시장을 압도하는 비트코인 시가총액이 10조 달러를 쉽게 달성할 가능성이 있을 거라고 주장을 한다. 이분이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저는 이제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라울팔이 이제 예전에 7월 8일 날 뭐라고 이분이 또 말씀하셨냐면 이더리움이 하반기 시장은 이끌 거다. 전체적인 어떤 상승장을 이끌 거다라는 얘기를 했죠. 그리고 실제로 이더리움이 많이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조용히 지금 종종 장세를 거치고 있는데 상승할 거라고 이제 저도 생각을 하고 있고 비탈릭 부텔린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테더를 여기 보면 OMG 네트워크가 서포팅을 하고 있다. 아마 아실 거예요. 비트비넥스에서 테더를 전 세계에 이제 송금하는데 거기에 이제 OMG 네트워크가 중간에 들어갔어요. 근데 이더리움 쪽에서 ERC20에서 레이어 2를 진행하면서 여기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움직이는 게 사실은 OMG 네트워크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여기 써놨죠. 여기 보면은 이게 확신이 있을까? 라고 이제 사람들한테 이제 어떻게 보면 빈정대면서 반문하는 거일 수도 있는데 본인이 이 오미세고 OMG 네트워크에 관한 거는 본인이 자문가거든요. 이 사람이 준 하세가 말고. 근데 어쨌건 그리고 또 어떤 이슈거리가 있냐면 레딧이라는 어떤 그런 게 있거든요. 커뮤니티가 있거든요. 여기다 사람들이 글을 올리고 사진을 올리면 거기에 좋아요를 누르면 리워드 시스템이 앞으로 동작을 해요. 그래서 코인을 받든 어쨌든 그런 시스템이 앞으로 등재가 되는데 지금 그거에 관해서 코인 선정 중에 있어요. 컴피티션이 지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코인, 알트코인 중에 ERC20 중에 무슨 코인 뭐 한 8개인가 되는 코인이 있는데 지금 거기서 이제 경쟁을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발표가 되는 거는 다음 달에 이게 진행이 돼요. 제가 알기로 9월 10일 날, 15일 날 전후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 후보권 중에 하나거든요. OMG 네트워크가. 그래서 만약에 후보권에 발탁이 돼서 선정이 레딧에서 되면 실생활에 적용되는 사례로 아마 등장하면서 거대 펌핑이 일어날 확률이 되게 높다는 거죠. 참고로 예전에 850원에서 3,000원까지 코인베이스하고 코인베이스 프로에 OMG가 등재가 되면서 3,000원까지 급등을 했죠. 그 다음에 이제 조정 장세가 1,850원, 1,700원까지 왔다가 지금 어저께 찔끔 올라서 또다시 이제 뭐 기모으기를 하고 있는데 이때를 저는 눈여겨보고 있어요. 이 발표를. 지금 현재 테스트넷을 지금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선정을 어떤 코인을 할지 과연 그것도 이제 기대를 하고 있고, 자, 비트코인 같은 경우 어떤 사람들은 여기서 급등할 거다라는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 새벽에 본 걸로는 조금 떨어질 수도 있다. 단기적으로 떨어질 수도 있다. 그러나 그 조정 장세가 만약에 맞추면 11,600달러라고 이제 플립 사토시? 이 사람이 아마 그럴 건데 이분 같은 경우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11,200달러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단기적으로 떨어지더라도 그거는 페이크일 가능성이 높으니까 거기에 막 이렇게 농락 당하지 마시고 강력하게 그냥 홀딩을 한번 해보세요. 몬슬리 차트를 보고 어느 정도 이제 연세가 있는 라울팔 골드만삭스 임원으로 계셨던 분이 제가 봤을 때 아마 짜잘하게 차트를 그냥 단기적으로 분석 스윙 매매 관점으로 보는 사람들보다는 조금 더 수익률이 좋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은 그냥 홀딩하는 관점이지 단기적 매매에 연연해 하다가는 그냥 코인 개수만 뺏길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말을 하는 거죠. 이번에 만약에 조정을 거치고 12,000달러 위를 높아서 올라가면 아마 거기가 아마 마지막 지지 노선이 될 거라고 이제 저는 생각합니다. 12,000불 위가. 그리고 코인텔레그래프에 오랜만에 아이오타에 관해서 얘기가 나왔는데 IoT 기반한 모든 코인 중에 역사와 전통이 가장 높은 거는 저는 아이오타 코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메인넷 업그레이드가 출시를 위한 엔진 개발.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슬리핑 자이언트라고 생각하는 그런 코인 중에 하나인데 다음 주에 이게 출시된대요. 여기 나와 있는 거지. 그래서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다.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한번 기대를 한번 가져봐야 된다라고 이제 생각하고, 이더리움 클래식에 관한 얘기도 부정적인 얘기들이 여기저기 되게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IOHK 재단을 만든 거는 찰스 호킨스고 그 산하에서 움직이는 건 사실 이더리움 클래식이 있었고 에이다 카르다노가 있었고 그리고 호라이젠까지 같이 사실은 IOHK하고 같이 움직이거든요. 근데 이번에 무슨 문제가 생기면서 찰스 호킨스가 어떻게 해라 제안을 했는데 이더리움 클래식 쪽에서 그거에 관해서 그냥 무시했대요. 근데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슈를 요즘에 계속 타네요. 이더리움 클래식이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레이스케일 자산운용사가 국영 방송에서 광고가 나오지만 비트코인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레이스케일 인베스트먼트는 대부분의 시간을 법정화폐에 대해 이야기하는데 사용하는 디지털 통화 광고를 시작을 했다. 비트코인어는 감명받지 않고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예전같이 드롭골드를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영향력을 많이 받지 않을 거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광고는 자체 신뢰에 대한 언급 외에 암호화폐를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광고를 보시면 아마 아시겠지만 화폐의 역사?
뭐 그런 트렌드 그리고 앞으로는 디지털 머니가 어떻게 될 거다. 거기까지만 딱 일단락을 맺고 마지막 장면이 뭐냐면 여기 나와 있는 이 장면이 나와요. 비트코인 트러스트 뭐 본인들 상품이죠. 매일 제가 보여드리는 거 있죠. 포트폴리오. 그래서 뭐 이더리움, 클래식, 호라이젠, 라이트코인, 스텔라, 로맨, XRP, 지캐시. 지금이 근데 이 광고를 저는 어떤 관점으로 접근해서 보냐면 예를 들어서 사람들한테 급작스럽게 또다시 마찬가지야. 뭐 코인 사라, 무슨 코인 좋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언급해봐야 사람들한테는 CR도 안 먹혀. 우리는 고인물이니까 그리고 여기서 약간의 돈을 번 사람이니까 막시멀 리스트가 될 수밖에 없지만 일반적인 사람들 이쪽 바닥에 관해서 전혀 문외한인 사람들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결국에 반감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광고도 마찬가지로 스무스한 어떤 그런 쪽으로 저는 접근하는 어떤 그 과정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잘 만들었다라는 생각을 해요. 마지막에 요 모습을 딱 보여주면서 이제 끝을 맺는데 만약에 이게 앞으로도 이제 주기적으로 광고가 돼서 많은 전국에 있는 미국 시민들이 그레이스케일 자산운용사에 돈을 투자한다. 아니면 간접 투자 상품에 은행에서 이제 발행된 커스터디 서비스를 통해서 뭐 가상자산에 투자를 한다.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코인들의 어떤 그런 건 어떻게 될까요? 수익률은 어떻게 될까요? 그 돈들은 다 어디서 올 거야? 지금은 88%의 기관 투자가만 있어. 대중들이 나머지를 채워줄 거라는 거죠. 그 비율이 향후에는 지금은 기관 투자가가 88%지만 향후에 나중에 몇 년 후에는 대중이 88%를 차지할 거라는 거죠. 기관은 그러니까 미리 선점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저는 그냥 기다리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고 이더리움 클래식이 테러블하다, 호러블하다, 노굿, 베리배드, 위크 여기 나와 있는데 안 좋은 얘기는 다 써놨어요. 이 코인데스크야. 코인데스크 DCG 그룹 밑에 있는 거예요. 베리실버트 그쪽 회사예요. 그쪽 지분이 들어간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이더리움 클래식 개발자는 목요일 아침에 블록체인에 대한 또 다른 51% 공격이 시작된 지난 주말에 여전히 새로운 상처를 핥고 있습니다. 두 번째 공격이 시작됐어요. 현재 상황에서도. 그래서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겠지만 솔루션이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고 여기 보시면 그레이스케일 자산운용사에서 이번에 이제 두 번의 해킹의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에 관한 얘기를 하는데 여기 보시면 우리는 최근 이벤트와 이더리움 클래식 네트워크가 대응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이벤트가 우리 제품의 기반 자산의 보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레이스케일 인베스트먼트 전무이사인 마이클 수니 씨는 이메일로 코인데스크에 말했습니다. 코인데스크와 마찬가지로 그레이스케일은 디지털 통화 그룹의 단위입니다. 본인들은 걱정 안 한다. 이 문제에 관해서.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거기 나와 있는 포트폴리오는 만약에 개별적인 코인에 무슨 문제가 생기더라도 절대로 변하지 않을 거다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무슨 얘기가 예전에 있었냐면 어떤 지금 그레이스케일 자산운용사가 이더리움 클래식을 바라보는 방향성에 관해서 예전서부터 일관되게 이제 주장을 했는데 여기 보시면 2020년 1월 22일 날 나온 뉴스예요. 이게 그레이스케일 자산운용사가 이더리움 클래식 그 개발진에 그 2년 더 어떤 그 자금을 지원할 거다. 그래서 미더비 주기적으로 이제 행사를 하거든요. 이더리움 클래식도 전 세계적으로. 근데 저번에도 지난번에 작년 말인가? 그때 캐나다에서 이제 진행이 되는데 그때도 자금을 싸줬어요. 그때 38만 8천 달러인가? 그래서 그 정도 쏴주고 앞으로 2년간도 후원하겠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 이더리움 클래식도 지켜보시고 알트코인이 올라가니까 비트코인 지금 조용하니까 또 알트코인 쪽으로 사람들이 몰려서 말을 많이 하고 비트코인이 막 올라가면 근데 이게 동시에 저는 다 마찬가지로 동시에 다 투자를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소액 자본만 있는 사람은 알트코인 위주로 그것도 아주 동전 있죠. 몇 원짜리, 몇백 원짜리. 이런 거에 사람들이 많이 집중을 많이 해요. 등락폭이 크니까. 근데 선점을 되게 잘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돈이 좀 규모가 많다 이러면 조금 시총 높은 규모, 몇십만 원짜리, 몇백만 원짜리. 이런 쪽도 다양하게 포트폴리오에 구성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여기 나와 있는 거대로 워킹 투게더라고 써 있는데 저는 어차피 비트코인이든 알트코인이든 같이 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근데 한쪽으로 치우치는 어떤 그런 거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뭐 요즘에 보면 전 세계적으로 지금 분란이 되게 많잖아요. 홍수 피해부터 해가지고 우리나라로 지금 장마전선이 몰려와서 계속 비가 오고 멈추지 않는데, 자 여기 보세요. 전 세계적으로 자연재해가 지속적으로 계속 늘어나. 기후변화는 심각해지고 인도네시아 시나붕 화산이 또 분화됐다. 화산재가 5km 치솟았다. 화산이 이렇게 올라갔다는 얘기는 지진이 또 불의 고리로 해서 한 바퀴를 또 돌 거란 얘기가 또 우리가 어느 정도 유치할 수 있거든요. 고층 건물에 저도 살고는 있는데 앞으로 뭐 저층 건물 뭐 이런 데로 옮겨 가야 되지 않을까, 5년 내로. 네, 그런 생각을 이제 저도 하고는 있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예사롭지 않네요. 이 정도까지 화산 분출이 또 된 거 보니까. 자, 그래서 지금까지 이런저런 뭐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떨어진다고 해서 1위 1비 하시거나 그러지 마시고 라울팔 몬슬리 차트로 이 전체적인 암호화폐 장세를 보는 그분이 그 말씀하시는 트렌드를 보시면서 그냥 그 이 시간을 그냥 즐기시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찰리 브라운이었고요. 오늘도 즐거운 하루들 되시고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끝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